11페이지의 35번 질문부터. 자, 볼게요. nurseys니까 이제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이 간호사들이 피보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입장이었지? 그냥 뭐 중대한, 중대한이라는 뜻이. 사전에 이제 중추적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중대한, 중요한 입장을 가진다. 간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정신건강 관리 구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내가 동사 to가 되겠네. 간호사들은 홀드하고 are placed. 이번에는 수동태로 간호사들이 놓여져 있다.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되어져 있다. 뭔가 소통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because of 전치사고, 뭐 때문이냐면은 그들의 높은 degree, 정도나 수준이 되겠지. contact with patients. 환자들과의 높은 접촉의 정도 때문에 소통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자들과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이야. 접촉을. 하지만 또한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은 그들은 가지고 있어. 잘 발달된 relationships.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professionals,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도 맺고 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전문가들은 누구겠어? 그렇지, 의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지. 정리 한번 해볼게. 간호사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다는 얘기죠. 건강,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소통의 중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누구랑? 환자들과 아주 높은 정도의 접촉을 하고 그뿐 아니라 의사들, 전문가들과도 잘 발달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 소통의 중심입니다. 이 소통은 누구와 누구다? 그렇지. 이들 사이에 소통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앞문장이 되겠지? 얘들이 소통의 중심이라는 거. 간호사들은 크루셜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고 중대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도 중요하냐면 소통은 소통인데 interdisciplinary. 인터니까 서로. 그 다음에 discipline이란 말 자체가 학문, 학과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학과 간의 혹은 학문 이렇게 뭐 가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학과 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과 아까 치료라고 했었지. 그럼 정신적인 걸 집중적으로 하는 학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외과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나 소통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같은 얘기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그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소통에서 중심 역할을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mediating role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 중개하는. 이거 이렇게 써야지. 중개하는. 즉 가운데서 중개해 준다 그러죠. 중재하다 해도 되고요. 중재를 하는.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에? 다양한 그룹들의 전문가들, 그리고 patient and carer, 환자들. 케어러는 이제 돌봐주는 사람들, 뭐 돌보미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의 소통에 이제 중재하는 역할, 이게 소통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이미 주제 나온 것 같지, 그지? 간호사들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하고 싶은 얘기 같아. 크리티컬도 무슨 뜻? 이것도 중요한, 크루셜하고 똑같겠고, 피보터라고 똑같고요. 인터미디어리. 왠지 알 것 같지 않아? 이것도 뭐 하는 거겠어? 인터니까 서로, 미디어리는 아까 미디에이트가 변한 것 같지. 그래서 이것도 서로 상호 중개의, 혹은 중재의, 이 자리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vene, 얘는 동사, moderate도 지금 동사. 얘는 뭐 하다? 그렇지, 개입하다, 간섭하다. 역시나 가운데에 끼어들어서 개입하는 게 intervene이야.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moderate도 역시나 중재하다.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까? 자, 이것은 그럼 앞에 또 나왔던 얘기니까 중재하는 역할을 의미하겠지. 그 중재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냐 부연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포함을 하는데 translating communication, 서로의 소통을 뭐 해준다? 번역이나 해석을 해주는 거죠. 소통을 번역하고 해석을 해준다. between groups. 그래서 이제 각 그룹들, 의사 그룹이 있고 뭐 환자 그룹도 있고, 그지? 다양한 그룹 간의 소통을 해석해줘. into 무엇으로, 뭘로 번역을 해주냐면 언어로 번역을 해준대요. 어떤 언어? acceptable 하고 comprehensible 한 겁니다. 승인 가능한, 용인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얘기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컴프리엔드도 이해하다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이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니까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하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한 언어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까? 우선 정리부터 하자면은, 이 중재의 가장 핵심 역할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있게 서로의 소통을 번역해주는 역할이다. 의사가 막 전문 용어를 얘기해. 환자들은 알아듣습니까? 물어보잖아, 그지? 그럼 간호사가 중간에서 그냥 푹 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는 거. 이것은 highly sensitive하고 skilled한 task이다.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임무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분사구문 등장했네. requiring, 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attention을 요구합니다. 어떤 관심이나 집중을 요구한대. 어디에 대한 alternative views. 관점인데 무슨 관점입니까? 대안의, 대체의.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 즉, 의사의 관점은 이렇구나. 아, 환자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얼터너티브한 관점에 아주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이 소통의 이해력도 요구를 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그 요구 붙은 거고, 여기도 높은 수준의, 그래서 A와 B 이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하는 아주 힘든 기술이다. 그래서 대안 관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소통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괜찮지? 자, 키워드로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슈리마, 간호사 얘기가 나오면은 간호사는 어떻다? 그렇지,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가운데서 중재 역할이 됐습니다. 찬이야, 이 중재의 역할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서로의 소통을, 그렇지, 번역해주는 역할이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되겠죠.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의 소통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 질문으로 가보자. 우선은 ethos라는 단어가 나왔고, 얘는 민족 정신이란 뜻이야. 민족 정신?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돼? 민족성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한민족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민족성. 인설레이션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딱 차단시켜주는 역할. 이렇게 두 개가 밑에 주석으로 주어졌었어. when ing 뭐뭐 하려고 할 때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유지하는 거. 독립적인 민족성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쓸 때. 독립적인 민족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문화들은 직면하게 된다. 문제를 먼저 직면하는데 크리티컬 매스라는 걸 직면한답니다. 아이고. 얘는 이제 이거 되게 뭐 전문 용어로 아마 해석이 나왔을 거야. 임계질량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들어봤자 우리는 모르잖아, 그지? 이것만 알면 돼. 매스가 뭐게? 질량 혹은 덩어리라는 뜻이다. 질량이나 덩어리. 즉, 양을 요구한다는 얘기.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독립성, 다른 문화와 차별되는 독립적인 민족성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문화는 뭐의 문제를 직면한다? 질량, 양의 문제를 결국 직면하게 된다.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No single individual. 어떠한 단 한 명의 개인도 행동하는 그나 그녀 스스로 혼자서 행동하는 어떠한 개인도 생산할 수는 없다. 이런 민족성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지? 혼자서는 민족성이라는 게 없어. 아, 최소한 좀 많은 사람들, 많은 양의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우선 이 얘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민족성 유지에 관한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자, retain 뭐 하답니까? 똑같이 유지하다. preserve 보존하다. 그래서 다 sustain 대신 쓸 수 있겠지. 지키고 싶은 거야. ethnicity. ethnic. 이것도 민족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얘는 민족성. 기억했지?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요 어휘로 바뀔 거야. 알겠지?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자, rather 우선 봐볼까? rather는 항상 위치 문제에서 활용된다 그랬잖아. rather는 어떤 문장 뒤에 항상 나온다. 부정문 뒤에 항상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어떠한 개인도 생산할 수는 없어, 민족성을.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연결된다. rather는 부정문이 나와야 하고 그 뒤에 등장하고요. 그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민족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족성이라는 것은 result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 얘가 과, 뒤에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민족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여기도 인터니까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하는 행동들. 많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의 행동으로부터 민족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다. 아, 똑같은 얘기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야지만 민족성이 생길 수 있다. 다수의 사람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many 같은 단어는 너무 쉬우니까 뭐 numerous 정도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수에. 그래서 지금 글의 초반에는 민족성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우선 클러스터라는 것은 그룹. 똑같습니다. 그냥 모임이라든지 어느 정도 모여있는 단체, 그룹을 의미해. 생산된 의미의 이러한 모음은 여기도 this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겠지. 생산된 의미, 뭔가 의미가 만들어졌어. 이게 이렇게 모였어. 이게 뭘 의미하겠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막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민족성이겠지, 그냥. 이걸 다시 표현한 거라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민족성. 그리고 모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아, 다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민족성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만들어낸 민족성은 또 어쩌면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의 인설레이션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단절이라고 나왔습니다. 단절은 차단된 거야. 뭔가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larger, wealthier, outside forces.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한다.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외부 힘으로부터의 단절도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여기까지도 이해 괜찮습니까? 당연히 더 센 민족의 뭐 침입을 받는다거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고유의 독립된 민족성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력으로부터의 단절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캐나디안의 이누이트, 우리 이누이트족이라고 에스키모라고 옛날에 불렀어. 자, 얘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등장했다? 이제 예시를 말해주려나 보다. 그럼 당연히 어떤 예시겠어? 얘들은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민족성을 유지했다는 예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들은 maintain, 유지했다. 자기 고유의 ethos, 민족성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들이 넘버한다. No more than 24,000. 아무리 봐도 동사가 얘밖에 없잖아, 그지? 얘가 여기선 동사야. 그러면은 그냥 얼마만큼의 수에 이르다. 수가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no more than이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겨우, 오직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only의 느낌으로 봐주면. 그래서 이 캐나다에 있는 이누이트족들은 수가 겨우 24,000명에 이릅니다. 24,000이면 많은 거야? 연라 소수민족인 거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리티입니다. majority가 이제 다수, minority가 소수를 의미하는 거지. 자, 이렇게 수가 비록 적어도 민족성을 유지했다. 예시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선 이누이트족은 우선은 소수다. 많지 않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을 말하겠구나. manage, 관리하다도 되지만 해내다. 이런 뜻도 있죠. defeat를 해냈습니다. feat라는 것은 업적이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성취,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 아, 이러한 업적을, 이러한 성취를 이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업적은 뭘 말하겠니? 얘들이 민족성을 유지했다라는 거. 아, 이렇게 수가 적은데도 민족성을 유지했어? 아, 이것을 달성해냈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통해서? 컨비네이션이니까 하나가 아닌가 봐. 결합. 그리고 and로 연결됐으니까 A와 B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성 유지를 해냈다는 얘기예요. A절인 뭐가 있지? trade. 무역이 먼저 나왔네요.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은 필요했다는 얘기죠. 무역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geographic isolation. 지리적인, 얘도 뭔데? 고립. isolation, 지리적인 고립.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 아, 얘들은 소수였어. 하지만 무역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지리적인 고립. 요걸 아까 단절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얘들은 민족성을 유지해냈구나. 그리고 지리적인 고립이란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은 피지컬, 물리적으로 좀 고립돼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geographic, 지리적으로. 그럼 머릿속에 막 이제 그려지지? 얘들은 당연히 어디 나라에 속해 있겠어? 캐나다에 속해 있는 소수 부족이야. 하지만 얘들이 뭐로부터 캐나다의 어떤 중심지, 좀 더 큰 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고립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다? 이 지리적 고립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누이트족은 아큐파이 합니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리모트 테러토리를 차지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테러토리는 영토라는 뜻이지.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영역이나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냐면요. removed. 얘도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뜻이 있죠. 멀리 떨어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부연 설명이 되는 거지. 뭐로부터? 메이저 나옵니다. 아까 마이너리티의 반대. 주요한 인구, Centers of Canada. 캐나다에 있는 인구 중심지가 되겠지. 수도라든지 대도시. 이렇게 많은 힘세고 부유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요게 지리적인 고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멀리 있구나. inhabit은 뭐지? inhabit. 얘도 거주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지리상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니? 문제 없습니까? 만약에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크로스 컬처럴 컨택트. 문화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그냥 문화 간의 접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문화 간의 접촉이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가까워진다면 얘는 충분히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문화 간의 접촉이 가까워진다면 더 많이 이렇게 접촉하게 된다면 그 이누이트의 민족성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if가 등장했고 얘는 지금 가정법 문장이에요. 가정법은 첫 번째 수일치만 시제일치만 시켜주면 되잖아. 여기가 그냥 과거네. 그래서 뒤에도 would라는 단순 과거 조동사를 써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나 이걸 시험에서 낸다면은 이 자리를 will 같은 걸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if로 시작할 때 주어가 나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were to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부분은 if랑 결합하면은 특별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냥 과거 동사를 여기 써서 뒤에 동사를 편안하게 쓰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만약 이런 문화 간의 접촉이 가까워진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대신에 형태, 모양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were to를 쓰는 거구나. 이런 데다 뭐 becoming 이런 거 쓰지 않는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만큼 고립이 중요해 한 번 더 강조를 해줬고,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란 얘기는 아까 나왔던 24,000명 정도의 사이즈를 말하겠지. 이런 인구수를 가진 다른 문화적 그룹들은, distinct는 그냥 다른이죠. different. in the long run 묶어주면 장기적으로. 그러는 do not persist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persist 하지 않는다. persist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얘도 지속되다. 다시 말하면 유지되는 거죠. 그지 찬이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화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다운타운 토론토 캐나다에서. 당연히 캐나다의 도시 중심지인 토론토에선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여기선 유지가 안 되겠어? 뭐가 보장이 안 된다? 고립, 단절, 이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지. 너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캐나다 토론토 어떤 지역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다른 소수 민족입니다. 다른 소수 민족이 come in contact,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come in contact with, 통째로 뭐뭐와 접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소수민족이 접촉을 해. 많은 outside influences, 외부의 영향력과 먼저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서 접촉은 뭐랑 반대 개념? 단절, 고립과 반대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pursue한다. 이게 동사 to. pursue는 추구하다.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서구의 삶의 방식, 패스가 길이니까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캐나다, 토론토 이런 도시에서는 지속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누이트의 예시를 통해서 결국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다? 지리적인, 물리적인 단절과 고립이 있어야지만 민족성이 유지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경우도 유지가 될 수 없다. 반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키워드로 정리하고서 우리 좀 쉬었다고 할게. 재윤아. 주인공 단어는 뭐라고 할 수 있었어? 응? 그렇지. 민족성을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지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였다. 그치? 형우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작은 조건, 하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하나는 뭐였니?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 그치? 뭐로부터의 단절이다. 그치? 외부의 힘으로부터 단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이유도 처음에 나왔잖아. 혁준아,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인구수. 어느 정도의 인구수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요거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은 좀 쉬었다가 하자. 37번 질문 보도록 합시다. 님이 안 더워? 지훈아 괜찮아? 자, 더비교구 구문은 우리 알고 있다, 그지? 형우야 어떻게 해석해? 좋습니다. 앞에 거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하고, 요 구문이 나왔다면은 좀 서술형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주의할 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거야, 그지? 우선 비교급 표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형용사 부사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어? 뒤에 문장을 보고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무조건 오잖아. 형용사 필요한지 부사 필요한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 열이라는 것은 lost, 손실이 됩니다. surface, 표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열은 표면에서 사라진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 나왔다. 아이고, 에이, 참. 그래서 여기 더 나왔고, 당연히, much의 비교급으로 지금 사용이 된 거지. 그리고 you가 주어고, h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relative to,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얘는 뭐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더 한 번 더 나오고, 이번엔 harder. hard의 비교급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번 더 you must work. 주어 동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 더 많은 표면의 지역이 되겠지? surface area요. 더 많은 표면적을 너가 가지고 있을수록 표면적이 더 많다는 얘기. 뭐랑 비교해서? 볼륨은 뭔데? 뭐 부피도 될 수 있겠고, 면적? 부피나 우리 이제 질량도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부피, 전체적인 크기랑 비교해서 더 많은 면적을 너가 가지고 있을수록 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뜸이랑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이야? 아니, 부피가 크니까. 자, 부피랑 비교해서 뭐가? 표면적.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공기와 닿는 부분이 되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표면에서 열이 손실되기 때문에 열의 손실도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표면적이 크면은 열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 열심히 우리가 작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나 초등학교 때 봤던 건데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얼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얼음, 같은 크기라고 해봐. 얘는 막 잘랐어, 이렇게. 다 잘라놨다고 칠게요. 그럼 똑같은 부피라고 할 수 있겠지. 부피는 똑같아. A가 더 빨리 녹을까? B가 더 빨리 녹을까? 그렇지. 우리 얼음을 쪼개놓으면은 뭐가 많아지는 거야? 표면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녹는다. 즉, 표면과 공기와 닿는 부분이 많을수록 부피랑 상관없이 더 열을 빠르게 손실하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코끼리가 나오거든? 코끼리가 있고, 또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쥐고 코끼리야. 둘 중에 누가 더 열 손실이 많겠어? 그렇지. 다시 한번. 얘가 코끼리야. 얘가 쥐야. 그래서 쥐가 더 열 손실이 많다. 그러니까 부피는 코끼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 그지? 요 부분에 비하면은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야.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니, 알겠어요? 좀 더 쉽게 그럼 설명해봐. 가능해?
지우야, 알겠어? 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뭐,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나오지 않나? 나왔었어? 그때는 어떻게 설명이 나왔어? 비슷하게? 코끼리가 더 추위를 많이 타겠니? 시우야, 쥐가 더 추위를 많이 타겠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버려. 알았지? 쥐가 더 열 손실이 많으니까. 추위를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얘기. 나도 이게 한계야. 나도 어떻게 더 설명할지는 모르겠어. 그런 거 알겠지? 석준이도 괜찮아? 이해됐어? 준이도 문제 없어? 준이도 알겠어요?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했다 싶으면 이제 그 뒤는 쉬워. 자,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작은 생물들, 이렇게 조그만 쥐와 같은 작은 생명체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열을 더 빨리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더 빨리빨리 열을 생산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 더 큰 생명체보다.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생물이 열의 생산이 더 빨라야 한다. 더 빠른 열 생산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들은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겠어? 작은 생물들이 되겠지. 이렇게 작은 크리처들은 그러므로 리드, 이끌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열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좀 다른 삶의 스타일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 자, 코끼리의 심장은 먼저 심박수 얘기부터 나온다. 비트, 뜁니다. 30 times a minute. 1분에 30분 정도 심장이 뛴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되게 느리다고 볼 수 있게 2초마다 심장이 한번 뛰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느리게 뜁니다. 그리고 인간은 60번 정도, 거의 1초에 한 번씩 뛰고요. 소는 50번에서 80번 사이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큰 동물에 속하는 거고, 하지만 이 쥐의 심박수는요, 뛴다. 60, 100 times a minute. 1분에 600번을 뛴답니다. 1초에 10번을 뛰게 되는 거죠. 엄청 심장이 빠르게 빠바바바 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물의 이제 첫 번째 다른 생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다? 심박수가 빠르다. 심박수가 엄청나게 빨라. 그래야지만 더 많은 에너지, 열량을 생산을 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 자, 그리고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쥐는 먹어야 돼. 약 50%를 먹어야 됩니다. 무엇에? 자기 자신의 몸무게의 50%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먹는 양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식 섭취량도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 우리 인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뭐 50% 먹으면 어떻게 돼? 뭐 죽겠지, 그런 애들은. 내가 70 정도 되는데 35kg 음식을 먹어봐. 말이 되니? 안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네.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소비할 필요가 있어. 오직 2%, 우리 체중의 2%만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의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만 먹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작은 생물의 특성,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뭐 사실 이 지문 자체가 주제를 찾는 지문이 아니라 순서였을 거야. 그래서 좀 공통된 하나의 주제는 예쁘게 나오진 않아. 이제는 이야기가 넘어가거든. 뭘로 넘어가냐면은 하나의 에어리어, 영역이 있어. where니까 어떤 영역이냐면 동물들이 curiously 유니폼한 영역이 있답니다. 아주 신기하게, 아주 흥미롭게도 공통적인 똑같은이란 뜻이지. 얘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역은,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은 영역은 이다 뭐와 함께냐면은 the number of heartbeats, 숫자죠. 심박수랍니다. 심박수는 모든 동물들이 똑같대. They have in a life, 그들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가지게 되는 심박수가 똑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이니까 뭐 identical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모든 동물은 심박수가 같다. 물론 이때 심박수는 평생 동안의 심박수입니다. 평생이라고 쓸까? 그래서 아마 뭐 글을 가지고 왔을 텐데 뭐 생물책 이런 데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포유류들, 이런 생물들의 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다. Despite 뭐뭇에도 불구하고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 엄청난 차이점, 심박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즉 심박이 뛰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이 속도는 엄청나게 다 달랐잖아, 그지? 속도는 엄청나게 틀려도 거의 모든 포유류들, mammals들은 가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800 million heartbeats를 그들에게 가지고 있다. 100만, 8억 정도 되는 거죠. 8억의 심박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들이 산다면, 평균적인 수명을 산다면은 8억 번 정도 심장이 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심장이 빠른 애들은 그만큼 빨리 죽겠지. 8억 번의 심장이 빨리 뛰니까. 아까 쥐 같은 애들은 그래서 수명이 적은 거잖아. 대신 코끼리는 느리게 뛰니까 수명이 길죠? 쥐에 비해서. 그래서 평생의 심박수, 뛰는 횟수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넘버가 비슷한 겁니다, 넘버가. 자, 근데 the exception이 있어. 예외가 있다. 그건 바로 인간들이다. 인간이 저기에 속하지 않는 예외사항이다. 그럼 어떻게 다른데? 우리 인간은요, 지납니다. 8억 번이라는 심박수를 이미 지나버려. 25살이 되면은 이미 지나버려. 그럼 다른 동물이라면 이때 죽었어야 되겠지. 이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keep, 계속합니다. keep는 유지하다는 얘기지. going for another 50 years, 또 다른 50년을 계속해서 간다, 가는 걸 유지한다는 얘기는 살아간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빌리언이니까 10억, 16억 정도가 되는 거네. 맞나? 16억 번의 심박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게 A, and B. 그냥 너희 해석할 때 편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살아가는데 A를 그 다음에 B를 위해서 50년과 16억의 이제 심박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끝났어, 그지? 끝났다.
그럼 마지막은 심박수는 다 똑같지만 누구는 인간은 예외다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굳이 제목이나 주제를 잡아보자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포유류들의 두 가지 얘기였었지. 뭐 열의 손실, 그지? 부피에 따른 열의 손실과 심박수랑 관련된 얘기였어. 결국 심박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얘도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런 열 손실에 의해서 심박수가 달라지는 거였잖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 되고,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게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자, 마지막 38번 질문입니다. 자, 요거까지 하면 우리 뒤에 하나 남아 39번 남고 우선은 1차적으로 진도가 한번 끝난다, 그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그지? 우리 금요일 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미리 말할게요. 다음 시간엔 요 39번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시험을 볼게. 학교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금요일 날에.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내용 정도만 좀 복습을 해오는 정도? 해오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교과서는 우선 뺄게. 교과서는 빼고 모의고사 위주로만 한번 쭉 복습 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번에 먼저 주어진 주석으로 단어는 resultant. 뭐 결과에서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뭐 어렵지 않고요. be of importance. It is of importance.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뭐 중요의다 뭐 안 되잖아, 그지? 보통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얘는 important랑 똑같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중요하다예요. It is of importance. 그것은 중요하다. 됐죠? 됐어. 이것만. interest, 어떤 관심과 흥미, 뭐에 대한 이데올로기인 children's literature. 이데올로기는 사상 같은 걸 말하고 아이들의 literature는 문학이죠. 아동 문학. 아동 문학에도 뭔가 사상이 있어. 그 사상에 대한 관심은, 흥미는 arise 합니다. 발생을 한다. 여기에 많은 흥미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어떤 믿음으로부터 이런 흥미가 생기냐면 이때 대신 동격 대시 되겠고 아이들의 문학에 있는 텍스트, 이 글들은 문화적으로 포머티브, 형성된 것이다. 아동 문학, 그냥 뭐 동화책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요거 문화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of massive importance. 자, 여기가 앞에 동사가 지금 비동사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of importance니까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massive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동문학은 되게 중요해. educationally, 교육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socially. 어떤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글이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정리하면서. 아동문학에 관한 글인가 봐. 그리고 여기에 사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이런 아동문학은 문화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리고 뭐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문학이 뭐가 있니? 뭐 전래동화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홍지팥쥐 한번 생각해 볼까? 아동문학 맞나?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자, 홍지팥쥐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교육적이고 지적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text, 어떤 다른 글보다 더, 즉 아동문학이 아닌 다른 문학들보다도 더 이 아동문학은 reflect society, 사회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as로 이렇게 한번 묶이고요, 2번 묶이고요, 3번까지 묶입니다. 이때 as는 다 뭐뭐로서 혹은 뭐뭐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거든. it은 당연히 지금 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사회예요. 그래서 아동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지. 자, 뭐로서 보여주냐면 그 사회가 to be,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홍지팥쥐 봐봐. 권선징악이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를 보여준다. 또 it wishes to be seen, 이 사회가 be seen이니까 수동태, 보여지기를 바라는 모습들. 이런 사회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름답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스스로를 뭐뭐라고.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사회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보여준다. 실제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누구에게는, 작가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괜찮아. 뭐 내용상으로는 결국 다 뭘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 그냥 사회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끝인 겁니다. 이래서 중요해. 우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볼까? 분명하게 리터러처, 이 문학이라는 것이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유일한 사회화의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매개체 정도로 보면 된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너희 해설지 보면은 동인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 국어 시간에도 이런 말이 나오나? 쓰나? 사회화의 동인이다.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매개체라고 해주면 됩니다. 얘는 사회화하다는 뜻이지. 자, 이게 동사로 사회화하다인데 Z를 쓰거나 S 쓰거나 똑같아. 이건 그냥 스펠링, 영국식, 미국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게 해주는,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화의 매개체가 문학이 유일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n the life of children, 아이들의 삶에서 심지어 뭐에서도, 미디어, 매체 중에서도 이렇게 문학이 유일한 건 아니야 라고 되어 있어. 자, 위의 말이랑 연결시켜 볼까? 지금
아동 문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 문학만이 아니다. 그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우선 여기까지는 괜찮죠. It'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이제 다른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능하대. 뭐라고? 오늘날 influence of books, 책들의, 다시 말하면 문학이 되겠지. 문학의 영향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오버섀도우드 되고 있다. 직역해도 알 수 있겠네. 그림자로 덮어진다, 가려지다라는 뜻이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그것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와의 매개체가 책 말고, 문학 말고 뭐도 있다? TV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TV에 의해서 책의 영향력이 가려지고 있어. TV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화를 위한 어떤 매개체, 이때 TV,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대명사는 나오면은 체크. TV의 무엇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 찾아보면 책들의 영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향력이구나. 단수로 써줍니다. 책들의 TV의 영향력에 의해 책들의 영향력이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이었어. 얘는 신중한이라는 뜻이니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상당한 정도의 인터액션이 있다? 이 두 개의 매체에 의해서, 매체에 의해서. 책과 TV겠지?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인터액션이 있대,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둘이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서로 보완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뭔가 협력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상호작용이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럼 그 상호작용이 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이어집니다. so-called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의 literary, classics, literary는 형용사예요. 문학의, 아까 literature는 명사로 문학이 되는 거고, 많은 아이들의 문학의 고전들, 이런 클래식들이 televised 되어진다. 처음 봤어도 알겠지? TV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TV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그 resultant, 결과에 새로운 책의 에디션들, 새로운 책 버전들, 판들이 되겠지. 이것들은 강력하게 보여준다. 어떤 사실을. 본다라는 것, 시청. 이건 TV를 보는 거겠지. TV를 보는 것이 장려할 수 있다. 혹은 촉진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야. subsequent reading을 그 이후의 독서를 장려하고 촉진시켜줄 수 있다. 이게 지금 TV와 문학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뭐 신데렐라가 됐던 백설공주가 됐던 다 TV 영화로 만들어졌잖아. 그치? 만들어졌어. 그리고 너희도 많이 봤을 거야. 그 TV 화면이 그대로 책에 들어가서 새로운 책 버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이 일어나게 돼. TV를 보면은 결국 그걸로 다시 만들어진 책의
독서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내용, 우선은 문학이 TV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TV화를 인해서 다시 문학의 독서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존재이다. 자, 마무리 들어가고요. 비슷하게, 그럼 앞에랑 나왔던 것과 비슷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 거지. 몇몇 TV 시리즈들, 아이들 위한 시리즈들이 퍼블리시드, 출간이 되어진다. in book form, 책의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뽀로로 같은 건 TV가 먼저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책으로 수많이 이렇게 많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시 말해주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당연히 아동 문학이 되겠고요. 문학의 뭐에 대해서 초반에 말해주냐면 이 사회와의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학을 통해서 결국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문학뿐 아니라 뭐도 있다. TV도 등장했는데 결국 이 TV와 아동문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아이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됐습니까? 문학, TV 함께 아이들의 사회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숙제하고 단어 적어놨으니까 이따가 챙겨가고.